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로는요, 매주 목요일이면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제히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요,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양자 대결로 여권 어느 누구하고 붙더라도 큰 차이로, 즉 오차범위 밖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선 이재명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는 44.5 대 36.2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8.3%, 10% 가까이 이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이하고 붙었을 때는 48% 대 31.3, 그래서 무려 17%.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세균하고 붙었을 경우에는 48.7 대 25.7, 그래서 23%. 이렇게 해서 거의 두 자리 숫자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이재명만 한 자리 숫자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대신에 다자 구도로 전개될 경우에는 이재명 1위, 그 다음에 2위가 윤석열, 3위가 이낙연, 이런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누구하고 붙더라도 지금 현재 여권의 이 후보들의 경우에는 1강 1중 1약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재명 25% 내외, 그 다음에 이낙연은 한 뭐 7, 8%, 그 다음에 정세균은 뭐 한 3, 4%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그래서 약, 중강 하나씩 다 있는데 누구하고 대결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기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특징이 뭐냐?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40대하고 50대에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30대의 경우에는 31.1 대 44.7이고, 그 다음에 40대에서는 38.0 대 50.1, 그렇게 해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앞서는 경우에는 20대 그리고 50대 60대다. 20대의 경우에는요, 윤 총장이 41.8 대 이재명 31.2, 그리고 50대의 경우에는 47.9 대 31.7, 60대의 경우에는 55.5 대 28.6. 그래서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보다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2배 이상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치 성향물로 볼 때 중도층의 경우에는 윤 총장이 46.8, 그 다음에 이재명 33.2, 그래서 중도층에서도 무려 13% 정도 높다. 그리고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45.9 대 34.6. 그런데 인천, 경기는 아무래도 경기도 얼마나 큽니까?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42.0, 윤석열 41.6, 거의 뭐 동등해요.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 무조건 윤석열 총장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은 찍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앞서는 거예요.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듯이 20대 그리고 중도층, 여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무려 13%나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20대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무려 10.6%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천, 경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41.6 대 42.0. 그런데 서울에서는 45.9 대 34.6. 그래서 11.3%나 윤 총장이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도권 지역과 그 다음에 중도층, 그 다음에 20대. 왜냐하면 30대하고 40대가 이재명한테 앞서고 있지만요, 별 차이가 안 나요. 30대의 경우는 13% 정도, 그리고 40대의 경우에는 12% 정도만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층에서 앞서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앞서고 있죠. 그 다음에 20대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큰 흐름에서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과 이재명 한 9% 정도 앞선다는 거, 이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결정적 승부수가 될 수 있는 20대 중도층 수도권에서의 윤 총장에 대한 지지, 지금 현재 분위기를 이제는 고착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또 이 지지가 지지율 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이 32.0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30.6,
그 다음에 국민의당 6.8, 정의당 5.7, 열린민주당 5.0인데요. 자, 여기서 말이죠. 국민의힘이 앞서잖아요. 32.0 대 민주당 30.6.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정의당 뭐 독자 후보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권 단일 후보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은 뭐 이건 뭐 틀림없이 2중대가 아니라 뭐 1-1중대 중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민주당 지지율 30.6 플러스 열린민주당 5.0 하면 35.6이 민주당 지지세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정의당이 만약에 단일 후보로 됐을 경우에는 다시 5.7을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거의 41.3%가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보수 중도 이런 합치면은 국민의힘 32.0에다가 국민의당 6.8 합쳐봐야 38.8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진보 진영의 지지율이 보수 진영의 지지율보다 높다. 여기에 우리가 이 관심과 그리고 이 명백한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야권에서는 단연코 윤석열 총장의 압도적 1위,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이 지지 기반 이제는 콘크리트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송영길 대표와 관련된 일정 2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전격적으로 지도부와 함께 봉하마을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여기에서 남겨놓은 이 방명록, 엊그제 현충원 갔을 때의 송영길의 방명록이 많은 이 충격을 줬어요. 특히 여권에게 가장 결정적인 충격은 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YS 대통령, 여기 묘역을 참배한 것은 뭐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충격적 효과가 없었지만은, 이러한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남긴 방명록 때문에 네가 민주당 대표냐라는 비판까지 친문 강성파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봉하마을에 가서 남긴 방명록을 보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그런 이 글을 남겨놓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대붕 역풍비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붕, 큰 새는 역풍비다 이거죠. 이 바람을 거슬러서 날아가고 생어 역수영이라. 그래서 이 생어, 즉 살아있는 고기는 역수영이다. 즉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이 말씀만 들어도 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어떠한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도전한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이 장자가 쓴 그 고사성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기는 92년도 14대 총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출마할 때 내세웠던 선거 구호이자 좌우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노 전 대통령이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이 방명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지금 굉장히 민주당 실현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4.7 선거에서 완전히 탄패하고, 조금 전에도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지만은 대선 후보들도 전부 다 지금 윤석열한테 밀리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맡은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대풍 역풍비, 생어 역수영, 이렇게 정말 난관을 이겨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92년도에 썼던 이 말을 노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이걸 썼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내년에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당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결기를 다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말은요, 지금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붕 역풍비, 그 다음에 생어 역수영, 이 말은 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 2.0 이것을 발표할 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방개혁 2.0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썼는데요.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좌우명으로까지 살다 보니까 이 후임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이 이 진보 민주 진영 이 상징어 중에 하나로 이런 지금 현재 고사성어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결기를 다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 송영길 민주당 지금 대표가 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러니까 4월 4일 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일 날 문 대통령의 초대로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 이때 유영민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 이런 네 사람, 대통령, 그 다음에 송영길 딱 4명이 1시간 정도 오찬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시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에 이러한 그 일정을 보면 그러니까 3일 날은 통화를 했어요. 5분간 통화를 했고 4일 날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오찬 1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6일 날은 울산에서 또 만났어요. 울산 부유식 해상 풍력 전략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후에 연거푸 만났거나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오찬하면 더군다나 4명이 오찬하잖아요. 4명이 오찬하면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하는 자리인데 더군다나 대표 취임 첫 오찬인데요. 근데 이게 1시간밖에 안 했어. 이것이 뭘 의미하겠느냐.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방점이 있어요. 해석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송영길 대표 비문으로 분류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왜 비문이냐? 나 비문 아니야. 친문이야. 내가 문재인 대통령 그때 선거 때 캠프에서 총괄선대 본부장까지 한 사람인데 왜 비문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 관계자도 이 중앙일보와의 취재에서 좀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안 좋지 않았다. 오히려 자제보자는 분위기였다. 청문회나 개각 같은 심각한 얘기보다는 덕담이 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담이. 자, 여기에서 이 1시간짜리 시간하고 그 다음에 덕담이 오갔다는 거. 여기가 이게 또 중요한 해석해야 할 논평해야 될 키워드입니다. 자, 이 덕담이다. 여러분들, 자, 지금 송영길 지금 대표가 봉하마을에 가서 쓴 이 말 지금 덕담할 때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대북역풍기 생어역수용 정말 이 시대적 이 난관을 내가 꿰뚫고 두고 갔는데 끝까지 도전할까 이렇게 결기를 다지고 왔잖아요. 지금 전국 현안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오찬이니까 덕담할 수 있습니다. 잘 굴러갈 때. 작년 4.15 총선 이후에 만약에 송영길이가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웃으면서 덕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덕담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덕담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요. 송영길 대표가 이번 취임사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현충원 가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다 정무수석한테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니까 걱정스럽다. 좋게 얘기하면요. 걱정스럽다는 거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별로 마음에 들어. 그 전국 현안, 국정 현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현안들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어렵게 대통령을 만났는데 취임 첫 오찬에서 덕담 정도는 한다. 이거는 대표의 무게에도 맞지 않고 대통령의 무게에도 맞지 않고 첫 번째 만났다는데 무게도 맞지 않고 상황의 엉중하다고 하는 이 현 국정 전국 현황 여기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새만 갖춘 거예요. 모양새.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청와대 오라는 거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시간짜리 여기에 논평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다른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다른 유튜브도 많이 하겠죠. 지금 제가 짚은 이 키워드를 어느 누구도 짚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된다. 1시간 했다 이 얘기하고 덕담했다라고 말이 같아요. 덕담이나 하니까 1시간이면 충분하죠. 넘쳐 흐르죠. 만약에 전국 현안에 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1시간 반, 2시간씩 해야죠. 본래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뒤에 무슨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여당의 대표와 지금 당선돼갖고 첫 오찬인데 뒤에 있는 일정 좀 널널하게 비워놔야죠. 제가 만약에 의전 비서관이다. 그럼 제가 스케줄 그렇게 땁니다. 제가 비서실장이다. 그래도 스케줄 여유있게 짜라고 그래요. 근데 이날 오찬은 정무수석과 또 유영민 비서실장 딱 둘이서만 참석했어요.
4명으로 돼 있거든요. 옆에 정책실장이나 안보실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당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중요한 현안, 부동산 문제라든가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현안이. 예. 이런 현안에 대해서 지금 내일 모레 이제 5월 20일 날 또 정상회담도 하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외교관계. 더군다나 송영길이는 뭘 했느냐? 직전까지 외통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외교 헛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하여튼 입은 많이 열은 사람이 송영길 지금 대표예요. 외교위원장 할 때. 그러면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짜리 얘기해서 덕담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밥만 먹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맹이 없이. 예. 이 얘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5일날 전화에서도 완팀이 되자 완팀이자 이걸 강조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선거 때 있었던 모든 일은 깨끗이 다 잊어주시고 화합해서 원팀으로 잘 이끌어달라. 원팀으로 잘 이끌어달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떨어진 사람들 배척하지 말라. 그리고 친문 강성들 얘기하고 지금 송영길 당신 얘기하고 생각하고 틀리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원팀을 깨면 안 돼. 알았지? 원팀으로 가. 떨어진 사람들 잘 챙겨.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친문이잖아요. 예. 유일하게 송영길만 비문으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찬 의미 없는 오찬했다. 그래서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초대를 했고 참석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민주당의 송영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당을 이끌어 왔는데 당이 따라가만 갔는데 이제는 이거 바꾸겠다. 이제는 민주당이 정책을 리드해 나가겠다. 전국을. 여기에 청와대 간섭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취임 일성으로 날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인사를 하나 했는데 많은 지금 현재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비서라는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임명을 했어요. 8급. 이 계급으로 따지면은 실무 하위직이죠. 왜냐면 공무원이 9급 붙어 있으니까. 별정직 8급이에요. 이제 별정직 8급 공무원이다. 이거는 그냥 시장 마음대로 쉽게 얘기해서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은 정식으로 시험을 봐갖고 정식으로 채용돼요. 절차가 아주 복잡해. 오 시장이 아무리 채용할 수 있어도 못해. 그러니까 오 시장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즉 늘공이 아닌 어쩌다 공무원이에요. 어공. 별정직 8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대인데 약 한 2만 3천여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보수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우선 극우 성향이냐 아니냐. 이것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올렸던 유튜브의 내용들을 전부 비공개로 지금 돌려놨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자, 비공개로 저 같으면요. 이거 떳떳하게 공개로 놓아두지 뭐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재동 대 서장훈, 좌파 대 우파 그들의 실체가 밝혀진다. 그 다음에 단독 공개, 성대준 만난 오세훈 작심 발언, 이재명 한판 붙자, 기본소득 안심소득,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완전 호구됐다는데요. 남북협력기금 한미연합훈련, 국가부도에 대비하세요. 대한빗국의 경제 상황, 나라를 팔아먹어도 우리가 제일 공정한데 노영민 희대의 헛소리, 난리난 문의 페북 댓글창, 요동치는 민심, 편가르기와 갈라치기,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리메이크, 베리문,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대부분이 다 2개만 남고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유튜브 영상 대표 화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나치 코스튬을 합성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등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채용이 해서 이런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청 안에서는 뭐 시장이 뽑은 사람 어쩔 수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은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 시정 잘 이끌어오고 있고 중요 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그런 정책들을 차근차근 아주 역시 선수답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젊은 유튜버
채용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시장 측에서는 20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메시지 비서로 놓으면 젊은 세대의 시각과 감각을 충분히 정책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청년과의 소통을 늘려나가기 위한 차원에서 젊은 청년을 메시지 비서로 임명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젊은 유튜버 이 사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캠프에서 시민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소 이 비판의 그런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젊으니까 얼마든지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크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메시지 비서가 더군다나 20대 아니겠습니까?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따끔한 뭐랄까요? 이 조언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격려 속에서 제대로 온 시장을 모시고 그리고 또 이 젊은 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데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